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실지 살펴봤습니다. 1번님과 상대방은 이거는 불과 불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좀 거침이 없으신 분이 상대방이신 것 같고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솔직하신 분일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으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긍정적일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이 한번 이렇게 크게 다쳤다 싶으면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을 좀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으신 성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상대방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정말 좋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서로가 이제 잘 맞거나 뜨겁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 이상 티키타카가 맞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뭐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잘 통하는 것이 있다.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 지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성격이 좀 급해서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착착착 둘 다 즉흥적으로 해내가는 부분이 재미있다. 좋다.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 즐거운 부분이 많은 커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분이 한번 좀 어긋났다 싶으면 싸움을 크게 하거나 서로에게 좀 심한 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 너무 뜨겁고 두 분이 이제 날카로울 때는 너무 날카롭고 해서 이게 잘 맞는 커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두 분 다 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구석이 있었겠다. 그리고 말을 하실 때 좀 머뭇거리거나 한번 좀 필터, 제어를 걸어야 되는 시점을 그냥 지나가고 서로 얘기를 하는 시점도 종종 있었겠다 싶어서 아마 두 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두 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단절이나 이별의 상황도 그처럼 이제 서로에게 좀 상처를 말을 이제 뭐 함부로 했다거나 행동을 함부로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잘 맞는 커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표현이 너무 세게 나와버려서 아니면 표현이 너무 적절치 않게 강한 수준으로 잘못된 타이밍에 나와버려서 두 분이 싸운 일이 많고 아마 그러한 싸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이별의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의 전체적인 인연은 이렇게 좀 성향이 비슷한 분이 만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둘 다 같이 좋고 나쁠 때는 둘 다 너무 나빠져서 아마 그러한 좀 업다운을 조절하는 게 두 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지금 1번님 상대방이 갖고 계신 성향을 보도록 할게요. 네. 1번님 상대방이 좀 차가운 면이 있으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차가운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진짜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좀 심하게 말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마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이러한 부분이 저 사람은 단호하고 리더십이 있고 결정력이 있고 리더십과 결정력이 이제 겸비한 사람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마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것, 이성을 발휘하는 것, 행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같이 가는 사람이어서 뭐 말만 앞서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만 굴리는 사람도 아니고 행동만 앞서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 같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일할 때 특히 그러한 이성과 리더십과 행동력이 같이 좀 빛을 발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특히 뭐 직장에서 만약에 만나신 분이라면 그러한 모습에 좀 좋게 평가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되게 소구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마 좋게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연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과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다른데 근데 이분은 가까워지기 전에는 그러한 면이 아마
상처로 다가오지 않겠죠.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을 좀 이렇게 우르르 하고 한 번 나오면 이제 통제를 하지 않고 자기 입을 언제 닫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는 분이 이분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과 가까워지면서 아마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외부적으로는 너무 외향적이고 그렇게 막 자기 결정력이 강하고 자기 주도력이 강하고 그리고 행동력이 강하고 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엄청 게을러지는 사람 있죠. 집에 오면은 뭐 말도 적어지고 너무 피곤해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게을러지고 하는 모습도 이분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조금 어린이 같은 면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 주도력이 강하고 자기 결정력이 강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약간 좀 어린이 같다는 면도 되잖아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뭘 다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이게 이제 친한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린애처럼 여러분에게 응석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싫을 때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갔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불안정한 모습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워지면 참 다르구나. 그렇게 직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행동력 있고 의사결정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의사결정이 뚜렷한 거는 자기 고집이 센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뭐 행동력이 있는 거는 굉장히 충동적인 걸로 나타나는구나.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좀 비뚤어졌을 때 그러한 거를 절제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분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러한 성향 때문에 약간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처를 좀 입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향이 이렇게 좀 유아적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처럼 타오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도 아마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의 성향도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약간 유아틱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향은 어떨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관대하게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시기는 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쟤 또 저러네. 쟤 또 저렇게 자기 말 안 하고 나한테 말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 솔직하게 안 하고 그러네 라는 모습을 좀 여러분이 좀 참고 지나가는 면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불같은 면이 있고 말을 이렇게 우르르 하는 면이 있지만 그게 상시 이렇게 발동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도저히 나는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모욕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관대하고 포용성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애기 같은 모습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절대 나의 선을 넘지 마 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어서 그 영역을 상대방이 침범했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함부로 대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는 아마 여러분이 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시점에 그냥 나 당장 떠나버린다 라고 상대방 앞에서 뭐 짐을 싸버린다거나 상대방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고 격하게 행동하신다거나 그러한 모습도 몇 번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상대방보다 좀 성숙하고 그리고 상대방보다 약간 템포가 느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후루룩 말을 다 한 다음에 곱씹어 보니까 열받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좀 그릇이 큰 분이고 상대방보다 좀 감정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고 상대방이 우르르 할 때 여러분은 받아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막 빨리 템포를 높여나가면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주고 하는 게 아마 되는 관계였을 텐데 근데 상대방이 선을 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여지를 주지 않고 잘라버려요. 그거는 아니야. 그건 너무 잘못됐어.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굉장히 단호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심한 말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여왕처럼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건드리지 마. 내가 그 넘어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자하게 관대하게 다 받아들여 줄게. 네가 뭐 떼꼬장 부리는 거 다 받아줄게. 네가 그렇게 미성숙하게 굽는 거 다 받아줄게. 네가 네 고집 피우고 싶고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들어온다 하면은 여러분은 여지를 주지 않고 거기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만한 실수를 했거나 그러한 형태의 언행을 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뭐랄까 자존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아마 상대방이 좀 건드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상대방이 좀 말을 수시로 이렇게 차갑게 하거나 좀 날카롭게 하거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받아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 불가다 하고 똑같이 치고 나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지금 이렇게 좀 두 분이 힘든 상황을 맺게 되는 게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좀 상황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뭔가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제안을 받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내가 이 일을 해야 이제 이직에 성공한다라든지 연봉 인상에 성공한다라든지 자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성취를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이 일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결코 뭐 공공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결핍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계속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좋은 조건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목표한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정도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잠시도 템포를 늦추지 못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뭔가 되게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자기가 뭔가 좀 과로한다, 오버한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템포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지금도 좀 치고 달리는 모습을 갖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뭐 감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좀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시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중요해.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바쁜 좀 근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확실히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 좀 지금 우리의 문제를 내가 굳이 다시 지금 문제를 생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확실한 게 지금 그냥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내가 여러분이 떠남으로 해서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졌어.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나랑 잘 맞고 너무나 나와 잘 맞는 커플이고 당연히 나와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 와버려서 너무 상처가 깊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무 괴롭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진짜 일만 하시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연출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이 이거는 잠깐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대방이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해서 자꾸 뭐랄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그립다,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런 향수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적으로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옛날에 그렇게 애정 어리게 이렇게 회상하고 재회에 대해서 좀 그냥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과거를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쫓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력한 상황. 그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옛날에 대해 생각만 할 뿐이고 옛날에 대해 생각하는 게 지치니까 다시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잊고자 하는 것 뿐이고 그렇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드는 감정은 그립고 그 상황이 우리가 진짜 편했구나, 우리가 진짜 행복했구나, 우리가 되게 좋았구나 라는 그러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가졌던 감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좀 얻기 힘든 종류의 안정감과 행복감이었구나. 그래서 그때가 너무 그리운데 돌아갈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책을 찾기 힘들어서 좀 무기력한 상황인데 그럼 상대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이 카드가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는 너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비극적인 너무 무기력한, 너무 부정적인, 너무 슬픈, 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중요성을 그만큼 많이 부여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관계는 이렇게 놓쳐버릴 관계는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관계를 놓칠 수는 없어. 우리 관계를 내가 그렇게 놓아줄 수는 없어. 라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견디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내가 헤어진 상황을 방책이 없어서 견디리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견디다 보면은 나에게 그래도 다시 우리 관계가 찾아오겠지. 우리 좋았던 관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더 가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줄 만한 그런 관대함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늘 언제나 상대방에게 조금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 상대방이 좀 어리광을 부리거나 찡찡거려도 받아주는 모습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좀 인내하리, 인고의 모습을 보이리라는 마음이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같아요. 내가 참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지만 이거를 참다 보면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타개할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스트레스도 받고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참다 보면은 그 여러분의 관대함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역시 약간 좀 유화적인 면이 있고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은 좀 뚜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다를 바라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관계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 사실 이때까지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이 너에게 다 있었고 네가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게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의지를 하는 바가 컸다라는 거를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네가 나에게 많은 참을성을 보여주었듯이 네가 나에게 그러한 결단력과 그러한 참을성을 보여주면 좋겠어. 너도 지금 이 상황이 힘들겠지. 너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일 거야.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많은 힘듦을 겪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반전의 열쇠는 결국 1번님이 쥐고 있으니 나는 1번님이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좀 수동적인 태도, 하지만 여러분을 믿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메인 질문인 상대방의 행동력. 앞으로 3개월 안에 상대방의 행동력을 볼게요. 앞으로 3개월 안에 1번님 상대방의 행동력. 근데 3개월 안에 상대방이 행동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징징거리고 여러분이 좀 먼저 행동해줬으면, 여러분이 먼저 좀 다가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결국에는 애가 달아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정말 놓칠까봐, 이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다가오는 시점에 어떻게 아주 뭐 확고한 말을 하거나 뚜렷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에게 좀 두루뭉술하게 뭔가 뭐 선물을 갖다 준다든지 물질적인 거를 막 준다든지 그냥 밥을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미련과 의지를 좀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행동하기 싫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런 좀 두루뭉술한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3개월 내에 상대방이 그러한 좀 두루뭉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하면서 아마 엄청 기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날 이제 받아주겠지? 여러분이 날 완전히 오케이 해주겠지? 여러분이 날 용서해주겠지? 우리 관계는 없었던 것처럼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 자기의 마음이 거절되었다고 느끼면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때 다시 아주 긴 잠수를 타거나 그냥 아예 잠적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상대방이 두루뭉술하게 들어올 때 이 행동을 좀 캐치를 하시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건다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좀 못 이기는 척,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때까지 자기가 보여줘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좀 자기 나름의 그런 위험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행동하면 속으로는 굉장히 반길 거고 한데 근데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고 싶지 않다라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좀 뭉글뭉글하게 들어올 때를 캐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같이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점. 이게 두 분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나쁠 때는 너무 나쁜 카드여서 지금이 아마 그 저점을 그런 경험하시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좀 관대하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이고 해가지고 이거는 조언점을 마지막으로 뽑아보고 이건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아마 겪은 어려움이 정말 적지 않으셨나 봐요. 여러분이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가 참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도 자존심이 세고 나도 어디 가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라는 마음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점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마음이 많이 괴로우시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 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형태의 조언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관계에 있어서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나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마지막에 나온 조언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오히려 그동안 많이 힘드셨고 마음이 많이 다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상실감을 느끼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이 크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서 오히려 그냥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수용하시면서 기다리시라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뭐 먼저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기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만만치 않게 힘드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인 거고 여러분도 그동안 상대방을 참아주느라 상대방의 행동을 좀 받아주느라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감정을
돌보시고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행동을 하세요라는 조언은 결코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차라리 상대방이 그런 연락을 기다리고 뭐 행동을 기다리고 하면서 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침잠되기보다는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고 여러분도 그냥 다른 생각으로 상대방을 좀 잊어버리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여왕다운 모습, 자기 주도적인 모습,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 의사결정을 뚜렷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다음을 찾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조언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도력이 있고 자기 판단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다 무작정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여러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동안 참아준 것, 봐준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른 집단, 다른 모임, 다른 관계에서 여러분 다음을 좀 찾으시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네,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이 서로 어떤 인연이신지 살펴봤는데요. 아마 2번님과 상대방은 서로 좀 밀도 있는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닌가 싶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두 분이서 아마 장기적인 그런 관계까지 얘기를 서로 많이 충분히 하신 관계 같아요. 두 분의 그런 감정의 크기가 매우 크고, 그리고 뭐 두 분이 관계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사이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좀 공식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가정을 꾸리거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 같이 지내는 관계예요, 같이 부부예요, 파트너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라는 형태의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서로 같이 아는 지인도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커플이다, 우리가 같이 만나는 관계다 라는 게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한 관계가 아니었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이 같이 결혼을 하고 우리가 빨리 그런 관계가 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은 아마 서로 우리 관계가 충분히 안정됐다, 우리가 관계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좋겠다, 우리가 아마 서로 잘 맞는 짝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아마 두 분에게 좀 더 큰 충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인연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인연이 이게 결코 단기적인 인연이 아니고 서로 이제 결혼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거를 얘기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를 얘기하고 하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결코 좀 쉬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쉽게 결정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헤어진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뿐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는 상대방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그런 성향이나 지금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에너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사회적인 경력,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성격 자체가 좀 어른스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아마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 관계는 결혼을 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장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셨을 거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가정을 뭐 결혼을 뭐 꼭 하든 안 하든,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여튼 다 자기 관계가, 자기가 여러분과 맺는 관계가 공식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미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자기 인생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그리고 좀 온화한 형태로, 감정적으로 이제 요동이 좀 덜한 형태로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여러 번 표출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뭐 같이 결혼해서 산다면, 우리가 같이 앞으로 같이 가정을 꾸린다면, 우리가 동거한다면 하는 식의 얘기를 여러 번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도 상대방으로부터 좀 안정감을 느끼고, 지지가 내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 있고, 상대방이 그래도 우리 관계를 뭐 숨기거나 우리 관계를 그냥 단기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관계, 뭐 여러분이 상대방의 부모님과 이미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친구들과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겹지인이 있어서 겹지인에게 우리 관계를 공개했을 수도 있고, 여튼 상대방이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이 좀 성숙한 태도로 우리 관계에 임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좀 공식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방의 뭐 연령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연애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장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좀 오랜 관점을 두고 만나고 싶다라는 희망을 아마 여러분에게 피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좀 이제 나는 좀 성숙한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고자 하는 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상대방에게도 조금 큰 좌절이 아니었나, 큰 고통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파트너를 찾고 싶고, 파트너와 함께 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도 그 파트너가 여러분이기를, 재회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 상처와 함께 더불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이 뭐 크게 마음의 불안을 겪고 있다거나 어떤 마음의 그런 초조함, 심란함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예상치 못한 고통이었고 힘들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 마음에 뭔가 화살촉이 박힌 것처럼 괴롭지, 하지만 이 관계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관계가 다시 공고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바람이 이분의 마음속에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관계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러한 얘기가 여러 번 오간 관계여서 그게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런 성향이, 기본적인 에너지가 이런데,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여러분도 좀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내가 좀 상대방과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얘기했던 바가 있고, 오랫동안 이제 교류해왔던 감정의 폭이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떨치고 그냥 버리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싸우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로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니, 이 정도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 다시 우리 관계를 리셋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같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성,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바라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아마 상대방이 그러한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서, 비록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가 좀 단절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어쨌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좀 압박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힘이 들거나 의지가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좀 계획이 필요하거나 내가 상대방과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오랜 시간의 투지가 필요하거나 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좀 감정이 들어왔고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그런 치유나 리셋이 조금 되신 상황이라서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작심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뛰어들 수 있겠어 라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2번님 상대방도 그렇고 2번님도 그렇고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다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두 분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확실히 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상대방이 그러면 최근 근황을 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대방의 최근 근황 보겠습니다. 이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최근 근황이 상대방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막 아주 뭐 미성숙하다거나 감정을 처리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마냥 어린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어른스럽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사회적인 연륜이 있구나 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분이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최근에 좀 많이 겪으셨거나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막 어필을 하거나 표현을 하지는 않아도 힘듦을 나름대로 되게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의 근황이 그렇게 뭐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이분이 이제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자가당착의 상황이다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지속되어 있었고 그래서 좀 이분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는 있어 어떻게든 해보고는 있어 라는 상황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기도 하겠지만 뭐 그러한 작은 성취 그러한 뭐 작은 도전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꼬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로 우리 관계를 다시 리셋을 할 수 있을까 돌릴 수 있을까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뭐 겉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좀 차분해 보이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향 자체가 좀 어른스럽고 차분하고 어쩌면 자기 속을 잘 내보이지 않는 분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두 팔이 다 묶여있는 상황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좀 느끼시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눈으로 체크하고 근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속마음을 느끼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방의 나에 대한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번님은 확실히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진 않죠. 막 먼저 얘기를 먼저 꺼내거나 자기 얘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만났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자 가정을 꾸리자 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왔을지언정 자기 속마음이 어떻고 자기 감정이 어떻고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자기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지금 자기가 이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어떻게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 그런 막막한 감정을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상황이지 여러분에게 그립다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얘기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이 뭐 잘 지내네 그래도 뭐 그냥 평소랑 비슷하네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면서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속마음을
닫고 감추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인데 왜 지금 이렇게 멈췄을까를 생각하시는 관계 같아요. 근데 이번에 속마음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관계가 리셋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은 되게 한결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가고 싶고 재회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막상 그걸 방안이 없을지언정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커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멈춰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에 의해 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야 나랑 떨어져 있어도 잘 지내네? 나랑 떨어져 있어도 그냥 뭐 무심무심 무덤무덤하게 잘 있네?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란 걸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나 답답함을 여러분이 좀 느끼고 계실 수 있을 법한데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재회에 대해서 정말 계속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뿐 그런 생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짜 진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까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생각이 자기 속마음에 되게 뚜렷하게 있어요. 자기 뚜렷하게 있어서 그런 아마 원래 좀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런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싫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냥 우리 관계는 무던무던하게 특별한 어떤 감정 표현 없이 그냥 여러분에게 자기가 신뢰감이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을 서로 확인하고 교류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당연히 같이 가는 관계지 우리가 뭐 아주 뭐 뜨거운 그런 표현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직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관계도 아니지만 아마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은 이번님이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커플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약한 모습이나 자기 속내를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도 그렇고 다 너무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과 무기력한 감정과 재회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회하고 싶어요. 분명히 다시 만나고 싶고 우리 관계를 다시 이루고 싶고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고 그런 주도권을 자기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그런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키기 싫다라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스탠스이고 지금 솔직한 관계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물었을 때 여러분은 아직 그리워하고 여러분은 아직 사랑하냐 라고 하면 정답은 너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좀 갈피를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고스란히 그냥 혼란과 무기력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표현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려달라는 거를 가장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관계잖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왔던 관계잖아.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도
내 마음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런 통찰력과 너의 그런 이성과 너의 그런 현명함을 발휘해서 내 마음을 좀 짐작해줘. 그리고 날 좀 기다려줘. 우리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갈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언젠가는 마음을 표현할게. 그러니까 너는 좀 충동적으로 막 대하거나 충동적으로 굴어서 우리 관계를 끊지 말고 네가 나를 그냥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네가 너의 이성과 합리성과 그런 총명함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어. 나에 대해서 네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상대방의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너는 알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이 되게 커요. 기대가 되게 커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막 자기 그런 힘듦과 곤란함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좀 짐작해 주기를, 그리고 아마 이번님이라면 충분히 그걸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랑 만난 시간이 길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짐작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좀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그리고 기다려줬으면, 뭐 먼저 행동 취하지 않아도 되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좀 원하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의 마음을 좀 네가 알아서 짐작하고 이해해줘. 그러면 3개월 내에 이제 상대방의 행동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질문, 상대방의 행동력. 상대방의 행동력이 3개월 내에 나타날지. 이 사람은 진짜 기본적으로 조금 엉덩이가 무겁고 표현이 적고, 그리고 그냥 뭔가 뭐 말을 뭐 먼저 앞세운다거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표현에 좀 서툴고 인색하고 한 면인데,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계속해서 접근을 해올 거고, 그리고 3개월 내에 여러분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라고 답답한 마음이 심지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진짜 천천히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서, 처음에는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커피 먹고 헤어지고 별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카톡이나 이제 조금 예전에 드문드문했다면, 예전에 안 됐다면 이제 카톡이나 좀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진전이에요. 그게 진전이고 그동안 계속 이 사람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우리가 싸웠던 이유, 우리가 뭐 결혼을 얘기했었는데 스톱된 이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스톱된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고 얘기하면 되겠다 라는 궁리를 자기 머릿속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커피 한잔 할까? 밥 한 번 먹을까? 술 한 번 먹을까? 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그 얘기에 갈 때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3개월 내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무겁게 천천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동안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이렇게 정지된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되게 분투할 거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엉덩이는 무겁고 여러분이 좀 눈치채기 힘든 형태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엄청나게 확고한 움직임이고 뚜렷한 움직임이고 목적 지향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우리 관계를 바꾸겠다, 자기가 여태까지 그 속마음에서 계속 나왔듯이 내가 결정하고 행동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파하겠다 라는 거를 직접 아마 실천으로 옮기실 분이 아마 상대방 아니실까 싶어요. 상대방이 조금 답답하다면 답답한 면이지만, 근데 좀 허튼 행동을 하기 싫어하고 자기 속마음을 괜히 뭐 공치사하듯이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짐작해줬으면, 그리고 내가 서서히 너에게 다가갈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조금 글쎄요, 여유를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 행동을 하라라는 조언은 아니고 진짜 상대방이 행동을 할 것 같으니 비록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좀 미세하게 아주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할 것 같으니 여러분은 그 행동을 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반응을 해주시고 상대방이 그래 나 네가 원하는 대로 나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마음을 이해해 라는 식으로 좀 행동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은 막 상대방에게 내가 막 이렇게 닥달해서 어떤 정답을 얻어내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답을 받아내기보다는 여러분도 지금 그냥 이 시점에서 좀 쉬시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마치 그런 쉼이 필요해야 그 다음이 상황이 좋아진다 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상대방이 그냥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분명히 상대방이 움직이고 우리 관계가 여러분 두 사람이 얘기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하고 권유하는 그런 카드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의 이 곤란을 겪어야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곤란, 어려움, 부정적인 감정, 답답한 느낌,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미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좋은 상황이 온다. 상황이 반전된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새롭게 부활하는 것처럼 새로워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답을 구해라, 상대방에게 먼저 행동을 해라라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냥 지금 많이 마음이 힘드실 테고 괴로우실 테니까 기다리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원하는 대로 한번 짐작은 한번 해보시고 상대방이 좀 느리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래 네 맘 알아, 그래 네 맘 이해해, 그래 네 맘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는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두 분은 더할 나위 없는 카드예요. 이게 그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을 했듯이 두 분의 관계가 충분히 그러한 방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카드여서 저는 이번님과 상대방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지금 좀 답답하시고 지금 많이 좀 슬프시겠지만 상대방이 좀 느리고 답답할지라도 뚜렷하게 행동을 해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시면서 상대방에게 조금 여유를 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좋은 관계로 반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신지 두 분의 인연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3번님과 상대방의 인연은 좀 서로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두 분이 아마 처음 만나셨을 때의 감정이 좀 빠르게 식었거나 아니면 어느 한편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수 있고 그런데 또 두 분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관계는 아니어서 두 분이 이제 미련이면 미련이고 또 서로에 대한 집착이면 집착이고 해서 좀 내가 이 관계를 갖고 가는 게 힘들다. 아니면 우리 관계가 계속 가져가는 게 두 사람에게 꼭 좋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법한데도 그런데도 두 분이 이제 관계를 또 쉽게 끊어내지는 못하시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아 이거는 너무 나에게 과중해. 이러한 관계는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한 관계는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줘. 라는 느낌을 늘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뭐 종종 떠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뭐 한동안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부담이나 여러분이 요구하는 감정의 크기가 자신이 어떤 받아낼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여러분이 너무 과중한 요구를 한다.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의지를 많이 한다 라는 그런 식의 불만을 좀 토로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의 인연이 상당히 질기게 길게 이어진 느낌이 있어서 두 분이 아마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셨을 때도 많겠지만 근데 그러한 감정이 이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내가 줄 수 없는 크기의 감정을 여러분이 요구한다
라고 반응하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은 나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없구나, 이 사람은 나의 감정을 다 채워줄 수 없구나, 상대방으로부터 떠나야겠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아마 상대방 때문에 상처 입고 좀 괴로워하시고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행동들 때문에 여러 번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 관계를 놓고 떠나려니 또 이게 미련 같기도 하고, 우리 관계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길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두 분이 좀 헤어짐과 만남을 다시 반복하셨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으로부터 느끼는 어떠한 부담감이나 여러분이 상대로부터 느끼는 그런 섭섭함이 좀 오랫동안 쌓여온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두 분의 관계가 결코 좀 녹록지는 않았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지금 상대방의 성향과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성향과 에너지. 상대방이 결코 우유부단하다거나 뭔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단력을 발휘하시는 분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의 말 하나,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다면 아마 이 사람이 너무 단호하고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차갑게 해서 이 사람이 심지어 뇌를 거치고 말하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정도로 말을 차갑게 하거나 말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말을 그냥 밀어붙이듯이 여러분을 밀어붙이듯이 하거나 너는 너무 나한테 감정적인 요구를 많이 한다 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이 수차 상처를 입거나 섭섭함을 느낄 만한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격이 좀 단호하고 차갑고, 그리고 상대방이 좀 말을 할 때 말 그대로 너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걸거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분이 비단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좋게 보자면 단호하고 결정력 있고 그리고 미루지 않는 성격이고, 나쁘게 보자면 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좀 함부로 한다라는 평을 얻을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굴었다 라는 거를 아는 한편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성격을 100% 발휘했으면 우리 관계는 진작에 끝났을 관계인데 내가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차갑게 굴지 않아서,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100%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관계가 미적미적 유지된 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에게 말을 심하게 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그렇게 말을 심하게 했어도 내가 우리 끝내자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형태의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진짜 내가 느끼는 마음을 100%로 표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나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만약에 밀어붙였다면, 내가 조금 더 단호하게 표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냉정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관계는 일찌감치 깨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계가 꼭 깨져야 될 관계다, 우리 관계가 진즉에 깨졌어야 될 관계다 라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려서 좀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정 때문에 어쨌든 유지해온 관계고, 내가 조금 더 냉정하게 나갔다면 이게 깨질 관계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단절이 되어버리니 우리가 힘겹게 그렇게 끌고 왔던 관계가 허망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관계가 진짜 말 그대로 단절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헤어진 관계가 되어버려서 좀 허무하고 허망하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버틴다고 버텼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허망하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마음이 되게 갈래갈래해요. 아, 내가 그래도 정 때문에 이 관계를 갖고 왔지 라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이나 이상한 자존감과,
아 근데 우리 관계가 헤어져서 깨어져서 슬프다라는 그런 허망한 감정이 같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좀 단호하고 칼 같고 표현을 팍팍팍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는 성격도 아니어서, 아 내가 그때 괜히 그렇게 말했나? 내가 그때 괜히 그렇게 행동했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이왕 뭐 늘 나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이번 3번님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3번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렸네. 당황스럽다, 슬프다, 당혹스럽다, 내가 너무 갔나? 너무 했나? 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원래 성격이 말이 좀 모나게 나오는 그런 성격이 아니신가 싶어요. 약간 좀 말이 너무 빨리 나오고 말이 너무 차갑게 나오고 말이 너무 단호하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심지어 말을 좀 더 너무 차갑게 해버리고, 너가 나한테 너무 부담을 줘 라는 식으로 그걸 막 말을 진짜 막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입는 상처가 굉장히 크셨겠다. 그래서 이분도 아 내가 늘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3번님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네?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님의 성향 그리고 3번님의 우리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3번님의 이 관계에 대한 에너지. 3번님은 이 관계를 좀 쉽게 놓아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관계가 나한테 상처가 진짜 많은 관계이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관계이고 한데,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차갑게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도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가 많이 되는 관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된다라는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면 너무 강렬하게 떠올라서 그 마음을 좀 걷잡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자꾸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든지 상대방에게 카톡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다시 그 무뚝뚝함에 상처를 입어서 다시 또 다시는 연락 안 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지언정, 근데 가끔 그 충동적인 마음이나 어떤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거를 좀 떨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었다면, 이게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충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지를 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그러한 충동이나 그러한 열정을 때때로 좀 상대방에게 좀 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과 서로 상성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는 3, 4 이건데 여러분은 이제 5, 7, 10 이렇게 원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줄 수 없는 크기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늘 충족되지 않는 그런 섭섭함과 갈망이 있는 관계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감정의 크기와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감정의 크기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좀 상처 입고 외로워하고 섭섭해하고 이러한 형태의 관계성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10 주고 12 주고 15 주고 내가 더 많이 주는 건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크기가 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늘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마음만을 준다.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따뜻함만을, 안정감만을 준다. 그래서 그게 여전히 너무 불만이고 외롭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자꾸 나고 상대방을 정리하기 힘든 마음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외로움과 상실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에도 느껴지는 감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도 외롭지만 내 옆에 없어도 외롭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없어도 외로운데 상대방이 만나면 왠지 나아질 것 같은 느낌. 상대방이 분명히 있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또 상대방은 떨어져 있다 보니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싶다는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상대방의 근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님 상대방의 근황. 음, 3번님 상대방이 지금 진짜 아마 3번님이 보기에는 그냥 바쁘게 잘 지낸다라는 생각을 하실만 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바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직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자기가 좀 몰두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특히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잡고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업무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좀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좀 받고 계신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내가 어쨌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높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타개해야 되고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바쁘게 잘 지내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이 사람도 바쁘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같이 발휘하면서, 그래서 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잘 지내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시게끔 이 사람의 근황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로 바쁘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그 일에 내가 완전히 몰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만 그냥 신경을 쏟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돌려야겠다. 여러분의 생각 대신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안 하면 나 큰일 난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에 좀 매진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지낸다라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지금 상대방이 느끼는 나에 대한 감정을 볼게요. 지금 3번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해붓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느끼듯이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가 많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듯이, 상대방도 내가 줄 수 없는 크기의 감정을 자꾸 원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안정성을 자꾸 원해 라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립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애정이나 감정이나 낭만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낭만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왠지 가고 싶고 제안하고 싶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왠지 이 관계가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이러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꼭 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해붓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가면 우리가 다시 붙겠지?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우리 관계가 다시 옛날처럼 이어지겠지? 하지만 어쩌면 내가 이 관계를 놓아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봇 관계가 계속되고 여러분이 이 관계는 나에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듯이 상대방도 이 관계는 나에게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비슷하게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고 갈 수 있고 가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어쩌면 이 반복을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의 이 계속되는 헤어짐과 만남의 과정, 어쩌면 갈등과 화해의 과정,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고 싸우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또 비슷하게 상처를 주고 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 이거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어쩌면 그냥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면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관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일지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결단력을 좀 발휘해서 새롭게 그냥 이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진짜 복잡해요. 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자꾸 헤어졌다가 만나고 그리고 두 분 다 서로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 또는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하지만 이 회복 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다 부담일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는 건 아닐까,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뭐랄까 두 분 다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또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상대방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상대방은 우리 관계가 늘 자신에게 좀 많은 거를 요구하는 관계이다 라고 느낄 만한 여지도 있거든요. 좋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관계가 해붓해붓으로 지속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그래도 여러분에게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냥 다시 만나고 했을 텐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는 그래도 자기에게 좀 기본적으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주는 관계인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도 자기 그 감정 그릇의 크기를 알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 해소시켜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나는 노력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죠. 오래 가진 사람이 3을 주고 4를 준다는 건 되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5를 주고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3을 주고 4를 주면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3번님은 10을 가진 사람이어서 8과 9를 원하니 이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이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의 균형,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쏟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여러분에게 쏟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는 너무 부담이고 이게 나에게는 너무 크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되게 크다라는 게 이분의 좀 솔직한 관계에 대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 어느 한 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상대방이 그냥 원래 좀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나를 떠올릴 때 가장 좀 많이 하는 생각이 뭘까? 3번님을 떠올릴 때 좀 하는 생각까지 볼게요. 님을 떠올릴 때 이러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 만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는 줄 수 있는 거를 줘요. 줄 수 있는 거를 주고 자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낭만적으로 군다는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정적으로 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표현하고 자기가 좀
뜨거워질 수 있는 만큼은 뜨거워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게 갖고 있는 마음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떠올릴 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나는 너에게 줄 만큼 줬어. 그리고 나는 우리가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줄 거고 그만큼 할 거야. 그게 나의 최선이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진짜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의 도전이야. 최대의 난관이야.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감정을 주고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리고 너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난쟁이고 도전이고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냥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도 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감정을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다시 시작된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낭만적으로 굴 거야 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결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했고 다시 만약에 두 분이 만난다면 마찬가지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3번님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 3번님에게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뭔가 좀 행동을 취해줘라기보다는 기다려줘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번님의 경우에는 나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뭐랄까 이게 좀 마음에 너의 마음의 그런 방어벽을 네가 세워. 네가 너의 그 감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네가 가져 라고 오히려 상대방이 얘기해주는 느낌이에요. 네가 나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네가 좀 나에 대해서 그런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래 가진 사람이니까 너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를 네가 받아주면 좋겠어.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네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너 나름대로 그냥 나 말고 다른 의지할 이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밖에 줄 수 없다는 것. 내가 그만큼 너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너는 너가 스스로 좀 외로움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너만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어쨌든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거를 그 이상을 요구하면 내가 불가능해 라는 걸 어필하는 거거든요. 네가 힘든 것도 알고 네 마음이 괴로운 것도 알고 네가 나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는 걸 아는데 근데 내가 그 괴로움을 앞으로도 영원히 완전하게 해소시켜 줄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마음을 보여주겠지만 네가 네 스스로 아마 해결을 하거나 네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야 할 외로움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라는 조언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바람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외로움이 많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감정이 많듯이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감정도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능력 밖이어서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어쨌든 여러분이 조금 더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에게 감정을 팔고 요구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대방이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회부를 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하는 것에 많이 지쳐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아예 좀 새롭게 그냥 했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관계를 바라봤으면 우리 관계를 만약에 계속 할 거라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그 이외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불안함에 대한 그런 충족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진짜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개월 내에 상대방의 행동력이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3개월 내에 상대방의 행동력이 있을지.
어떤 뚜렷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3개월 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식을 갖고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은 아까 전에 그 보였던 내가 어쩌면 이 관계를 놓고 떠나야 될까? 내가 어쩌면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될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그냥 사귀고 녹이고,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감정과 애정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래도 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준다면 더 차가운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헤어지자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만약에 두 분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싸움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이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가지는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뭘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든지, 여러분이 어쨌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그냥 잘 지내? 이 정도? 플러스 그래서 뭐 너의 문제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너의 상황은 어떠니? 뭐 이러한 정도? 여러분이 막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정도의 얘기만 오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접근법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헤어지는 기간을 더 갖자든지, 서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더 갖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3개월 내에 어떠한 행동을 낭만적인 행동을 취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막 지금 두 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막 해부하려고 한다거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꾸 발생하는 이 싸움의 원인을 막 분석하려고 한다거나, 어쨌든 여러분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괜히 싸움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3개월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두 분의 관계에는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하거나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한다거나 하면 이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에서 진짜 여러분의 그런 행동력과 여러분의 그런 주체성과 여러분의 결단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고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하길 기다리고 상대방에게 조금 의지하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다면, 어쩌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대로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 내가 상대방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영원히 발생을 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이고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머지 나의 생활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그러한 거를 직접 어쩌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여러분에게 더 나을 수 있다. 여러분이 뭐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기다리면서 그 연락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안정감이나 마음의 그런 편안함을 얻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훨씬 이롭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기를 권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취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주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동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이롭고, 어쩌면 그것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참 여러분에게 많은 결핍감과 불안함과 불편함, 또 외로움을 주는 관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다 주지만 이게 여러분이 가진 그릇에는 다 차지 않는 거여서,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거나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3번님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신다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다른 형태의 활동으로 외로움을 채워나가시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좀 기본적으로 비대칭한 관계여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걱정은 되지만, 만약에 상대방과 다시 이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관계의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지 않는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인연이신지 두 분의 인연을 먼저 뽑아봤는데요. 4번님과 상대방 모두 좀 옛날에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싶고, 4번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좀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쉽게 들이려 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이려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우리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사람을 만날 때 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게 뭐 옛날에 잘못 헤어진 관계,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헤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이게 관계에 있어서 쉽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분들이 좀 경계심이 높은 분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는 상당히 관계가 굳건한 관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계가 일단 확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 관계가 좀 더 공고해졌으면, 쉽게 깨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으면, 이게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두 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좀 대놓고 하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좀 과거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상대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아마 두 분 다 동일하게 이 관계를 통해서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뜨거운 관계나 부침이 많은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아주 차분하게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온 관계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해 온 관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이 관계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성향이랄까,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분이 확실히 이렇게 좀 상처가 있으시고 옛날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많이 줬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여튼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의 촉을 바짝 세울 만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관계까지 발전을 하셨다 보니 지금 두 분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두 분이 이제 싸운 상황,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 이별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치 옛날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해낼 수 있는 게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괴롭고 무기력하고 슬프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나의 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는데 근데 그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큰 상실감, 너무 큰 괴로움, 너무 큰 무기력함이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만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자신의 미래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 마음도 있었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을 앞으로 자기 사람으로 계속해서 같이 갈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떠한 좌절감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버리려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 라는 마음까지, 그런 배신감까지 좀 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상대방의 에너지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요약밖에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어떨지도 같이 볼게요. 지금 4번님의 우리 관계에 대한 에너지. (4번님께도)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너무 곤란하고 너무 괴롭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이런 고통이 오다니 라는 생각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마 하실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사람과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 어떤 전환점이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이러저러한 고민과 좀 힘든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실까 싶은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어쩐지 마음이 좀 상대보다 굳건하시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던 점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좀 외로움이나 좀 좌절감을 느꼈던 적도 있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앞날이 있을 것 같다. 우리 관계에는 어떻게든 좀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 우리 관계에서 다시 합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어떻게든 좋은 선택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관계가 재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비록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일지언정 지금 어쩌면 이 일은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전환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고 예전보다도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은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이런 굳건한 심지가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도 진짜 이 관계를 어떻게든 리셋을 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곤란이나 어려움이나 이 상황을 그냥 아예 나 몰라라 해버리고 싶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 어떠한 종류의 문제이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것처럼, 우리 사이에 이런 싸움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이런 말다툼은 없었던 것처럼 아예 그 일을 꺼내지 않고 싶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고, 그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마음도 표현하고 현실적인 그런 선물도 주고 싶고,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제안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우리 관계는 이렇게 다시 확고하게 나가는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의지라기보다는, 이분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낮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시작시켜 나가야지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분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마음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고 하면 우리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약간의 해맑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딱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방식을 찾겠다거나 이런 좀 본투적인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해맑은 자세여가지고 상대방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관계까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자기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생각이 이것저것 경계가 많이 들고 경계가 많이 되고,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고민이 많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해맑은 생각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마땅히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놓고 그냥 떠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이분에게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름대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하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 뾰족한 노력은 없어. 그냥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냥 내가 어쨌든 너를 잃을 수는 없으니 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기는 해. 내 마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기는 해. 내 마음에 대해서 그냥 털어놓고 싶기는 해. 라는 게 이분의 그런 솔직한 감정? 자기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문제 같고, 이거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같고, 하지만 내가 너를 놓칠까봐 우리 관계가 이렇게 오래 가야 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중단이 됐으니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냥 너에게 무작정 가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적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분을 놓친다고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다짜고짜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좀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거나 관계를 오랫동안
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를 어쨌든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헤어져 있는 상황이나 싸운 상황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을 버티기가 힘드니 그러한 갈등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솔직하다면 굉장히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관계, 상대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4번님의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이 카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신에게 감정을,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도록 하는 관계이고, 과거에 이렇게 상처가 있음에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좋은 심경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우리 관계인데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애정과 열정과 어떤 감정을 돋우는 게 우리 관계의 의미인데, 근데 동시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이기도 해요. 자신에게 옛날의 그런 괴로움을 떠올리게 하고, 옛날에 그런 자신이 좀 배신당했던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들어야 했던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크고, 이 관계가 나에게 그리움을 불러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고 싶다, 그립다, 여러분이 다시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관계인 한편, 옛날을 돌이켜보면 자꾸 옛날에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관계이기도 해서, 이게 그런 긍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같이 가져다 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립고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정 가고 싶고 한 마음이 들지만, 근데 또 여러분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마음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뭐 경험했던 그런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좀 싱숭생숭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자기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계심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하지만 네가 알다시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4번님을 떠올릴 때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비슷한 카드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과 어쨌든 재회를 하고 싶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고 라는 마음이 뚜렷하지만, 동시에 나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끊어질 줄 몰랐다. 우리 관계는 당연히 오래가는 관계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냥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냥 끝까지 가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배반당한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아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분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다시 만나고 싶고 우리가 다시 오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을 떠올리면 그런 좀 뭐랄까, 마음속에 그런 따끔따끔한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이 들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곤란, 공경이 와서 당황스러워. 내가 그렇게 경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으니 그게 나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줘. 그렇지만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느낌, 그리고 다시 우리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 우리 관계는 당연히 가정으로 나아가는 관계이지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러한 감정은 이분에게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한결같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행동을 되게 뚜렷하게 취할 것 같기도 한데,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 지금 상대방이 4번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오늘 되게 상대방들이 원하는 게 좀 비슷하네요. 좀 뭐랄까 막 행동을 해줘라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결코 원하지는 않고 오히려 기다려줘. 날 믿고 기다려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날 믿고 기다려주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줘. 생각을 해줘. 우리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숙고를 해주고 생각을 해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말아줘.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는 말아줘. 우리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관계가 아니잖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줘. 충분히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너의 현명함이라면 아마도 우리 관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 라는 게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당연히 기본값이고 우리 관계는 그냥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이어질 관계잖아. 너가 생각해보면 그걸 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 거야. 아니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지도 몰라. 어쨌든 아무리 긴 시간이 들든 간에 아무리 긴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든 간에 어쨌든 네가 생각해보면 우리 관계가 단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넌 충분히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상대방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줘 밖에 없어요. 뭘 행동을 해줘도 아니고 나에게 다가와줘도 아니고 나를 기다려줘도 심지어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 알지? 그래서 이 얘기예요.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어떠한 행동력을 보일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3개월 안에 어떠한 행동력을 보일지. 상대방의 행동력.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초반에는 좀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지금 이 관계가 자기가 이렇게 깨어질 줄 몰랐는데 깨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충격받아 하고 그러한 상황을 좀 오랫동안 겪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마음의 그런 고난과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과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개시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초반에 좀 보낼 것 같고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는 마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은 크고 마음은 진짜 여러분에게 당장 보여주고 싶고 마음을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내가 막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얘기라도 하고 싶고 한 게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이 확실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해결, 어떠한 부러뜨림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이상 내가 또 나의 그런 끌림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이분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서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쨌든 장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관계가 다시 개시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같이 이제 결혼을 염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거나 같이 사는 거를 염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거나 두 분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이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고 마음은 당장 여러분에게 가서 어필하고 싶고 다시 만나자,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 문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굴자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초반에는 행동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어떤 뾰족한 묘수가 떠오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행동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분에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믿어왔고 쌓아왔고 기대해왔고 그리고 의지해온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해온 관계가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것, 이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이분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길 거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만큼 마음이 지금도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이 한 3개월의 그런 후반부 말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동을 좀 극적으로 취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행동이지 어떠한 해결을 동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할 텐데, 이게 어쩌면 문제 해결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분 나름대로는 그게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그 시간 동안 그냥 마냥 기다리지는 못하겠다라는 장고 끝에 취하는 행동이어서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이분이 결심을 하고 다가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행동력도 크게 없고 자기가 혼자 고민만 하고 있고 옛날에 받았던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생각 끝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한 행동을 취하는 거여서 마땅히 나아지는 점이 없거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그냥 그때 강하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 사람의 그런 위기감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4번님만을 위한 조언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뚜렷하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붙잡겠다,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겠다 라는 마음이 너무 뚜렷한데, 근데 여러분이 어쩌면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시 유야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분이 여러분인가 봐요. 이 상대방이 이렇게 좀 뭐랄까 감정에 이렇게, 상대방이 아주 뭐 감정적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자기 나름대로 묘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부터 그냥 대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런 답답함이나 상대방의 그런 무기력함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여유 있게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여지를 주실 필요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문제가 진짜 해결이 꼭 필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그 문제의 주도권이라든지 해결을 위해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쥐고 가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좀 이성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통찰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쩌면 좀 심지어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뭉개고 넘어가면 안 돼 라든지,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뚜렷한 생각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상대방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흐린 태도로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주시되 끝까지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에서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좀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뭐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좀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가져가시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확실히 상대방에 비해서 좀 더 심지가 굳으시고 행동력이 있으시고 하신 분일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더 보여주실 그런 도전 정신이랄까? 어떤 의지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아마 얘기를 해오자고 하고 그냥 문제를 덮고 싶어 할 텐데,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쥐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 관계 자체는 잘 흘러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재회 자체는 잘 흘러갈 것 같지만 여러분이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재회가 되어버리고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